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집을 마련해서 이제 달콤한 신혼생활만을 고대하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던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면서 파국을 맞은 부부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오정열 차장. 네. 두 사람 어디서 어떻게 만났죠? 네, 대형 선박의 기관사로 일하는 남성이 이제 훗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여성을 처음 만난 시점이 2년 전인 2017년 7월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 남녀가 만났는데 남성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여성이 자신의 과거, 아픈 과거를 술술 털어놨다고 해요. 나는 이미 2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아픈 과거사를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남성도 여성을 더 아껴주고 감싸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기관사로 일하면서 월세방에 살고 있는 여성의 이 월세를 내주기도 하고요. 생활비를 내주기도 했고 여성이 지낼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곳에 와서 머물어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점점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이 점점 가깝고 친밀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를 다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그런데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요. 이 지금 남성이 화물선의 기관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오래 있다고 오잖아요. 오래 있죠.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국 이제 다시 승선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자와 전화로 이제 사랑을 나눴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지나가지고 한 10월 달에 다시 이제 뭐 예출을 나왔는가 봐요. 그때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지요. 부부가 된 거네요. 네, 부부가 그러니까. 됩니다. 네. 2달 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배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만 주고받다가 2달이 지나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결국 결혼을 약속했고 혼인신고부터 했겠죠. 이젠 아내죠, 그러니까. 네. 아내가 임신까지 했다면서요? 이거 조금 사연을 얘기하면요. 먼저 원양어선을 타고 아내가 한 2달 가까이 연락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배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내가 교도소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교도소 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또 이 남편은 믿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온 다음에 그 혼인신고까지 아예 해버립니다. 그 예. 여성을 믿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배를 탔겠죠. 배를 탔는데 항해하는데 한 5일 정도 됐는데 또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러나요? 사실은 나 지금 임신을 했는데 예.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낙태를 하겠다 하니까 이 남편이 어우 무슨 소리냐 낙태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애를 낳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통화로 겨우 이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연락이 끊기니까 근데 이제 수소문 끝에 들은 소식이 구속돼 있다는 그렇죠. 소식이니까 이게 뭐 충격에 빠졌을 수밖에 없고요. 뭐 마음대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텐데 뭐 아이까지 이제 지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낙태를 한다고 하니까 와 남편이 받았을 충격은 뭐 짐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배에 타고 나서 다시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왔다가 구속이 된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상황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구속이 됐던 아내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으면서 임신했다고 낙태하겠다고 하고 아이고. 답답한 거죠. 아니 대체 아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프로파일러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좀 황당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뭐 믿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남편은 뭐 믿어준 거죠. 왜 구속됐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얘기가 안 한 부분 거죠. 모함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모함이라고 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아니 꼬치꼬치 묻을 생각을 안 했나 보네요. 이 사람은 정말 굳건하게 쌀쌀같이 믿은 아내를 거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 수뇌부가 정말 대단한데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구치소에 수감될 정도였으면 가벼운 죄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걸 그냥 넘어가고 신혼집까지 마련을 했다면서요. 네, 신혼집까지 이제 마련하고 이제 조만간 아내가 나오면 아이를 또 구치소 내에서 낳기 때문에요.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니까 조만간 신혼집 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짐을 이제 남편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노란 서류 봉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서류 봉투를 열어봤더니 검찰청에서 보낸 겁니다. 그 검찰청에서 보낸 이 서류는 뭐였냐면
체포 통지서예요. 그 체포 통지서에는 이 범죄에 관련된 범죄 사실이 쭉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그 기재 내용을 보고 이 남편이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내가 그 예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예. 그다음에 조건 만남이라든지 이런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낸 게 성폭행으로 몰아가지고요. 합의금을 받아낸 그런 일도 있고요. 상대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그런 예. 기억도 그래서 있다. 이제 그걸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그런 전력도 있고 예. 아내가 또 전 남편하고 함께 공모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을 공갈 협박했다는 내용 이런 걸로 해서 2017년 5월에 구속돼갖고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구치소에 간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믿어줬더니 알고 보니까 성매매, 무고, 공갈 협박까지 네. 한 여성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정말 이러니까 참 잘 알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다면 모든 게 이제 의심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우정열 차장. 네. 자,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진짜 남자의 아이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내가 이제 낙태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말렸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미 만삭 상태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라서 아이를 낳은 장소도 구치소였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5월의 일인데 남편이 뭔가 이제 아내의 행적을 믿을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의심을 아이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내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로 철석까지 믿고 절대 낙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했던 아기마저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아내의 말과 행동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남편은 생각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아내는 범법자였고요. 아이의 친부까지 속였습니다. 혼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이 남편 입장에서는 법원에다가 혼인 취소 소송을 했어요. 아예 혼인이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서는 보니까 이 아내가 혼인 당시에 이 무고와 공갈 같은 이런 범죄 사실을 숨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포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였기 때문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2017년 10월 30일 그 혼인 취소 구청장한테 신고했던 그 혼인을 취소하는 그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사실 혼인 취소라는 게 이혼보다는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그 요건이 분명히 명백하게 있을 텐데 거기에 사기라는 게 포함이 되나 보죠. 그렇죠.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혼인 무효라는 게 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8촌인의 혈족 간에 그런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 또 합의가 없이 해서는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한 경우,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고요. 혼인 취소는 유효였다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유효였다가 무효가 되는 거. 이걸 혼인 취소라고 그러고요. 이혼은 유효인 건데 다만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가 제일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그 다음에 어렵고 이혼은 이제 그 다음에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건데 혼인 취소는 이렇게 사기라든지 네. 또는 뭐 협박 이런 걸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경우는 이렇게 혼인 취소가 되고 혼인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효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확인을 구하는 거고 취소는 유효였다가 무효니까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와 같이 뭐 범법 사실도 숨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임신 다른 애를 임신한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법자인 걸 알았으면 그리고 안 했죠. 이 사람이 내 아이를 임신한 거를 몰랐다면은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위자료를 따로 청구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거죠.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냐면은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임신 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혼인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속여서 혼인했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 그 위자료를 물고 또 혼인 취소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사기나 강박이나 또 뭐 이런 것 되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위자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두 사람 모두 솔직해지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건 돋보기 순서입니다. 첫 번째 돋보기 열어봐 주시죠.